제가 모셔온 대가는요, 시타델 증권의 스캇 럼너라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장은 비관론과 견조한 펀더멘탈이 충돌하고 있다. 이 현재 투자 심리가 되게 좀 비관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비관적인 것이냐 대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월가의 작두맨 시리즈 2탄을 가져왔습니다. 스캇 럼너라는 분이 보시는 시장의 전망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시장을 읽기가 어려울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가들의 의견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셔온 대가는요, 모셔온 적이 있는 분인 건데 시타델 증권의 스캇 럼너라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일단 이 스타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는 퀀트 헤지 펀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용 규모로 보나 수익률로 보나 특히나 2022년 하락장에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걸로 유명한 아주 퀀트에서 정말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헤지펀드 중 한 곳이고요. 여기에 창업자로 계신 분이 여기 켄 그리핀이라는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인터뷰를 할 때나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모셔오는 그런 분 중 한 분이신데 개인적으로 퀀트로서 롤모델 중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는 되게 유명하고 특히나 시장을 되게 잘 봅니다. 수익도 되게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도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캇 럼너는 누구인가? 이분은 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입니다. 말 그대로 작두를 타듯이 시장을 잘 맞춘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별명이 붙었고요. 작년에 2024년 7월 8월 조정 마쳤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트럼프 관세 조정 마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V자 반등까지 모든 걸 다 맞추신 분이거든요. 원래 이분이 골드만삭스에 계시다가 최근에 시타델 이직을 하셔가지고 시타델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분의 최신 뷰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분이 최신의 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0일에 업데이트됐고요. 제목은 Rules and Tool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과 어떻게 보면 도구에 기반을 해서 앞으로 시장을 전망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좀 되게 특이한 분인데 우리가 시황을 읽을 때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로 뭘 보시냐면 이분은 주로 보시는 데이터가 수급 데이터로 봐요. 수급 데이터. 그러니까 수급을 가지고 시장을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뷰가 되게 유니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자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현재 시장은 비관론과 견조한 펀더멘탈이 현재 지금 충돌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비관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죠. 최근 들어서 정부 셧다운도 있었고, 그리고 AI 주식에 대한 어떤 의심,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의 벽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 사실 이런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견조한 펀더멘탈을 일부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여기 이 차트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각 주간으로 얼마나 매수를 했는가를 보여준 차트인 건데,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있었죠. 그 조정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매수했습니다. 이만큼. 엄청 많이 매수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관론이 시장에 풍부하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는 바이 더 딥을 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게 수급 측면에서 관찰이 되는 포인트였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실적 시즌이죠. 3분기 기업 실적이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 매우 강력하다 얘기합니다. S&P 500 기업 중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게 되었을 때 82%가 EPS 예상치 상회를 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약 12%의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실적 시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12월 19일에 있죠. 이때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재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바이 더 딥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은 매우 견조하고 강력하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현재 투자 심리가 되게 좀 비관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비관적인 것이냐, 대체 시장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AI 투자에 대한 과열, 이게 현재 걱정이 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죠. AI 투자 내러티브가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특히나 이 AI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하는 이 여건이 점차적으로 긴축이 되고 있다 말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도 또 현재 높다 보니까 주식의 가치가 비싸다라고 하는 평가 여론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평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은 완벽함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현재 연준의 정책이 좀 매파적이다. 그 특히나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5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걱정하는 게 연준이 12월 달에는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레포 시장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매일 언급이 될 정도로 유동성 리스크가 현재 지금 숨겨진 위험 요인으로 부상 중이다.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된 노이즈, 정치적 노이즈죠. 이거는 셧다운 그 발로 리스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정치 노이즈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모 신용 시장 리스크,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그 얘기 중 하나죠.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K자 경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자 소비자 간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요하게 우려하는 사항들이다 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우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지하는 매우 강력한 주요 수급 요인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인베스터들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비관론적인 그런 우려사항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내리면 계속 삽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가 하락 시 시장을 안정시키는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이 리테일에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리테일 로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리테일 로로의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 뭔 말이냐? 그 위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엄청 강해지기 시작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비관론적인 얘기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즉 리스크 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최근 1주,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있었던 조정에서는 지난 2년 동안 5번째로 강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주간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개인들은 빠지면 산다, 빠지면 이건 조정이니까 매수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수급 요인이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 사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죠.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주식을 부양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죠. 그죠?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주주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그래서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최근 2년간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최근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매입세가 좀 줄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절성을 타요. 계절성을. 뭔 말이냐면은 실적 시즌이 도래했을 때,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은 이 기업 실적이 발표되기 전,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12월이 되면 이때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강력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비트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비트할 때마다 자사주 매입 하겠죠. 바이백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바이백이 계속되면은 이것조차도 아주 시장에는 강력한 수급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기업이 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스칼럼나가 보고 있는 시장을 지지하는 주요 수급 요인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실 지금 현재 11월 달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게 연말 랠리를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연말 랠리는 지금 지연될 건일 뿐이지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핵심 갈등은 거시경제적인 불안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현재 긍정적인 수급 요인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거시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요가 아주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요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투심이 안 좋은 걸 개선을 시켜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랠리는 좌절된 게 아니라 단지 지연된 것인 뿐이다 라고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연말 랠리가 지연되었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 뭘 봐야 되느냐? 이분은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눈여겨봐라 말씀하시고, 특히나 신흥국 시장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이 있겠죠. 한국이 있겠죠. 그리고 가치주 위주로 봐라. 가치주 위주로. 왜냐, 가치주들이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이 가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랠리가 진짜 온다면은 지금까지 약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스캇 럼너의
최종 의견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치주는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콘터스가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죠. 가치주 뽑는 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은 저희와 함께할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저희 콘터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정 댓글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나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